양 감독, 뭐 일단은 기분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뭐 일단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뭐 국민 뭐 생활지원금 받으니까 일단은 신나지. 근데 이게 신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또 한번 생각해 봐야지. 왜냐?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거든. 배고플 때 배부른 거를 향해서 우리가 막 배고플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그 바로 점심 먹으러 쫓아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거지. 막상 밥을 먹고 나면 그 포만감이 그렇게 썩 즐거운 게 아니거든. 인간은 그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을 때 그렇게 살겠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30조 이상을 갖다 푸는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경제 활성화라는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경제 활성화가 될까는 이미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금을 갖다가 풀었을 때 효과들이라는 게 과연 긍정적으로 돌아온 경우가 몇 개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거의 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돈을 쓸 때나 돈을 꼬을 때는 되게 어때? 가정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 다 버짓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들이 가정에서 이번 때는 월급이 얼마니까 아니면 무슨 소득이 얼마니까 가게에서 벌어들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써야 되고 이걸 넘어가면 빚이야. 그러니까 이 이상 우리가 건들면 안 돼. 이런 게 다 있는 삶을 살잖아. 지금 또 뭐야? 가계 부채들 뭐 7년 이상 되고 다 이제 국가에서 다 전면 갚아준다는 거 아니야. 회생시켜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분들도 안 된 얘기지만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왜 뱅크럽이 왔을까? 돈을 꼬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꾼 거 아니야. 세끼 먹을 거 한 끼 먹어도 참아야지. 너무 괴로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활 신조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국가는 어떻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럼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 윤통 때는 그런 대로 저거로 버텨나갔잖아. K방산, 뭐 폴란드니, 그리고 원자력, 체코니, 그리고 이제 뭐 K-팝을 하는 건 뭐 계속해서 우리 문화 수출이 돼갔지. 그럼 이런 문화 수출을 위해서 어떤 거 좋을까? 뷰티 산업이나 이런 건 당연히 따라올 거 아니야. 이런 게 크질 않다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돼왔던 건 맞아. 그러면 우리의 진짜 효자 상품이라는 기본 성장 동력 이런 걸 보자.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철강, 뭐 조선, 뭐 등등. 근데 반도체는 이미 어떤 영국이야? 삼성전자, 중국의 아주 강력한 추격을 받고 있고 이미 대만에 난 이니시티브를 뺏겼잖아, 어느 정도. 그지? 자동차. 그나마 자동차가 제일 뭐 유력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 관세 때리니까 이미 뭐 오늘 발표했지만 25%는 엄청나게 관세 두들겨 맞았는데 일단 우리가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 이재명 외교 능력이 안 된다고. 이재명은 국내형 선수지 국외형 선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 봤잖아. 너 지금 앞으로는 이 서방 세계의 외교에서는 외교 전문가가 확실한 어떤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재명 스타일로는 힘들다고 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 관계는 점점 갈수록 멀어지고 뭐 어떤 좋은 결과를 갖다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자동차는 어떡할 거야? 자동차도 힘들어. 뭐 철강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가전 이미 중국에 어느 정도 뺏겨가고 있고 뭐 이제 조선을 미국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 좀 조선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또한 이재명의 그 쎄쎄 사고방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럼 성장 동력이 어딨어? 걷다 또 K방사는 윤석열의 공로니까 또 싫어하잖아, 이 정권이. 그리고 원자력은 대체에너지 한다는 거 아니야? 저거 뭐야? 태양광으로. 태양광은 알잖아. 그 판넬의 거의 70% 80%가 쉐시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오고 있는 거잖아. 그 빚은 어디서 갚을 거냐고. 문재인 때 이미 500도 만들어 놨잖아. 저거 핑계로 저 코로나 핑계로. 그러니까 30조 어디서 갚을 거냐고. 이게 누구 빚이야? 생색은 이재명이가 냈지만 갚는 건 누가 갚아야 되냐고.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받아서 잠깐 헬렐레하고 쓰고 또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 그럼 보자 이거야. 대한민국에서 세수를 제일 많이 걷는 데가 어디야? 수용세무서. 그동안 쭉 남대문 세무서가 1등 하다가 수용세무서가 1등 한다고. 수용세무서가 왜 1등이야? 예탁결제원이 거기 있잖아. 예탁결제원이 뭐야? 주식 그거 아니야, 주식. 거래세. 이 주식 거래세가 늘어가야 되는데 그게 세금이 한 20조 된다고 그래. 수용세무서에서 걸어들이는 게. 그러면 그것도 주식 거래소가 거래가 많아야 되잖아. 그럼 뭐야? 우리나라 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뭐야 저거? 남대문 세무서가 계속 1위 하다가 2위는 빠졌지만 한 18조 된다고 그래. 남대문 세무서가 뭐야?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이 다 군집해 있는 거 아니야, 본사들이. 삼성이니 뭐니. 이것도 뭐야?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뭐야, 여의도가 3위라고 그래. 그럼 여의도 세무서 뭐 하는 데야? 금융기업들이 다 있잖아. 대한민국, 맨하탄 같이.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아니야. 기업이 잘 돼야지 거기서 같이 금융이 일어나고 이렇게 뭐 소득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세수를 거둘 거냐고. 우리 세수에 1, 2, 3가 딴 거 없어.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라고. 소득세 뭐야? 우리가 월급쟁이가 내든 뭐 가게 수익이든 뭐 내는 거. 그럼 법인세도 소득세나 마찬가지지. 법이 인정하는 인간이 내는 세금이니까. 부가세, 거래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10% 내는 거. 이게 거의 75에서 80%라고. 그럼 결국 우리나라 뭐야? 세수를 거치고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은 기업이 잘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방식으로는 자봐, 노란봉투법, 뭐 양곡법, 뭐 다 보자 이거야.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야. 뭐 AI 뭐 울산에다가 뭐 하나 센터 만들어서 100조 투자한다고 100조 돈을 어디서 투자하겠다는 것지도 난 모르겠지만 AI가 다시 선순환 돼서 우리 이 세수로 다시 발상해서 이 정권이 튼튼한 세수 수입원으로 잡으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린다고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세수를 늘릴 수가 없어. 윤통이 그래서 계속 허리띠 졸라 맸잖아. 그래도 작년에도 세수가 빵꾸 났잖아. 근데 이렇게 돈 쏘갖고 어떡할 거야. 이놈의 이 정권 사람들은 전부 민주합네, 그러고 애국합네, 그러고 감옥 갔다고 먹으면서 그거 내세우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 무서운 줄 몰라. 가계부를 쓰고 돈이 빵꾸 나는 위험을 몰라. 돈이 좀 떨어지면 어디서 삥 뜯고 돈이 넘을 때 삥 뜯고 이러면서 먹고 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갖다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잘 빠지면 보수가 정권 잡아서 항상 허리띠 매서 어느 정도 메꾸고 그럼 저놈들이 쓰고 그럼 또 메꾸고 이런 계속 사이클이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계속 내가 봤을 때는 빚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 왜? 성장 동력이 없어. 성장 모티브가 없다고.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되게끔 하질 않아, 이 정권이. 그래서 내가 이게 빈말이지만 이 대선 전에 뭐 일단 조금 뭐 힘께나 쓴다는 국힘 뭐 의원들한테 야, 우리도 어차피 이재명이가 지금 정권 잡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어차피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돈 뭐 몇십조 날릴 건 뻔하니까 우리도 좀 돈 좀 써보자. 우리가 미리 몇십조 선거 전에 우리가 자영업자들 민생 위해서 좀 던지자. 근데 전부 그러더라고. 야, 포퓰리즘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재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예병 이제랄 떨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국힘이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정당이 왜 있어? 정당의 첫 번째는 정권 잡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 집단이 정당 아니야? 근데 우리 보자 이거야. 깡패들도 보자. 옛날에 김두관이니 이정재니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 옛날 속된 말로 완타치라는 거 둘이 1대1로 해갖고서 서로 간에 장을 가르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전라도 깡패들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했어? 그다음부터는 뒤에서 칼로 찌르고 뭐 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완타치라는 게 없어졌잖아. 그럼 뭐야? 악어가 양아를 갖다가 구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은 뒤에서 칼로 찌르고 뭐 아무 데서나 막 밤에 습격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건 뭐 깡패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히 주먹으로만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그래갖고 뭐 부산이니 뭐니 이렇게 돼갖고 김태촌이 뭐 조영훈이 이런 파들이 다 그 깡패 세계 건달 세계를 다 휩쓸었던 거 아니야? 정치라고 다를 거 없잖아. 쟤네들은 그러잖아. 반칙의 일상화를 하잖아. 민주당 애들은 돈 풀든 뭐 하든 무슨 수를 해서 뭐 대장동이든 뭐든 무슨 수를 해서 정권을 잡는데 다 하잖아. 반칙의 일상화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저음자 떨고 반칙 안 해? 쟤네들에서 칼 뽑고 있는데 우리는 뭐 가만히 이러고 앉아갖고 모양 떨고 앉았냐고.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정치판도. 상대방이 반칙하면 우리도 반칙으로 가야 돼.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권을 가져오기는 쉽진 않았지만 어차피 날라갈 돈 아니야 30조. 그럼 생색이라도 낼 수 있었잖아 국힘에서. 근데 앞으로 국힘도 어쩔 수 없어. 누가 쟤네들이 100조 쓴다고 방법 없어. 퍼퓰리즘 그럴 수 없어. 우리도 100조 쓰는 수밖에 없어. 왜? 그게 안 좋은 방법인지는 알지만 100조 써서 정권 잡아갖고 기업 잘 되게 해서 100조 끌어들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왜? 정권 잡는 게 먼저니까. 정권 뺏기는 것보다. anyway, 어쨌든 뭐 말이 너무 길어졌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가면 이미 그렇잖아. 우리 세계 3대 신용평가 무디스, S&P, 피치. 근데 무디스하고
S&P는 그나마 AA 정도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피치는 AA 마이너스잖아. 피치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아. 피치에서 만약에 BB로 떨어지기만 하면 인덴 돈 구하기도 이자도 예전 같지 않아. 그 정도로 이번에 30조 푼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국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이건 뭐 내년쯤 보면 이건 여전없다. 이거 지금 뭐 주식 오르고 뭐 이재명이가 잘하는 것 같고. 왜? 지금 다 희망이잖아. 결과를 볼 수가 없잖아.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주식도 뭐 3천 지수 누르고. 근데 내년 이때쯤 보라 이거야. 왜? 소득 주도 성장 이미 다 결과 나왔잖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뭐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해를 막론하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기 좋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나락에 빠진다. 비록 내가 싫어하는 이재명 정권이지만 적어도 경제만은 어느 정도 기본 틀 안에서 국가를 위하고 장래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